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유튜브라든가 다른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 지금도 수변해 줄 수밖에 없고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영상도 한번 보셨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총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인물 또 나름대로 적으나마 정성으로 만들어진 선물, 그래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시상식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총회는 좀 더 우리 연구원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진지하게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총회로 모였으나 또 원용회로 모였으면 제대로 시간의 여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총회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원에 깊이 있는 그러한 이면의 부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섭외를 했으나 장소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신데 거기 저 카메라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드리라고. 갖다 드리라고요. 자, 의자는 여기. 죄송합니다. 네. 방금 그 우리 참관사께서 이야기하시는데 1부는 여기서 하고 2부 시상식은 큰 방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의 감사로 봉사 활동하시는 백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명의 주가 되시는 오늘 부천 웰라인과 연구원 정기청으로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2000년 이래로 개인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되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노인 세대의 싹과 인종전의 연명의료 치료에 대한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웰당 문화에 관한 단체들이 발족하게 되었고 연이어서 언론도 원장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웰당에 거듭받은 수명의 발기를 통하여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지 10년째가 되는 결산의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원장이 희생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일들로 통하여서 이에 동참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먼저는 지역사회의 경로당과 복지원과 논회를 중심으로 하여 순례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하였고, 자체 회원들의 교육과 강사위원회에 선발하는 연구를 통하여서 자체 강사와 외래 강사를 통하여서 또한 계속해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의 신문과 언론에 연사로 출강하면서 스스로 본회에 홍보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유관 단체들과 양해 각서를 통한 활동이며 자연봉사와 친교를 통하여선 동아리 활동 등 많은 사업을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유익한 데서 이적하게 하시고, 또 지역 시도의 공공기관과 사회단체로부터 유익한 데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의 험한 인생이 아니라 수복과 강량과 유호덕과 고정명의 복된 이상적인 사업인 것을 우리가 알면 진정으로 우리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인종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에 기념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회의는 회의록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23년도 사업의 결산과 평가, 24년도 사업 계획과 거기에 연하여서 더 발전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관의 수정과 조직의 변화를 통하여서 새롭게 발전하고자 도모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없느니 이 회의 종미에 그간의 원양능을 돕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수고의 위로의 보상으로 시상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친교의 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함께 부천의 웰라인 문화원을 시작했던 지금은 이제 감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백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원 전명을 일일이 다 못하겠고 참석하신 분들 파악된 대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이사님들이 21분이신데 1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회원 60명인데 요즘 그 오차가 좀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60명이신데 16분이 참석하시고요. 그 외에 준회원 분들이 이제 2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칙에 따라 소문이 없습니다. 네, 모이는 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따라서 일부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시죠? 회사는 저쪽으로. 네, 2023년도 정기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회의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야별로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이 참석은 하시고 참여는 하시는데 뭘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우리 연구원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7개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획관리 홍보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교육 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 분야, 친교 봉사, 대외협력, 사전연명을 위해서 상담, 그 다음에 강사,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로다가 연구원이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획관리 홍보 분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비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의자를 좀 가져오세요. 여기 앞에 자리 가시냐? 네, 일로 오세요. 원래 분야별로 담당 이사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윤 이사님, 정명수 이사님이 이 분야 활동을 하셔서 활동 보고를 드리는 게 정상인데, 그냥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분야에서 정기이사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이사회는 지난 10월 15일 날 정기이사회가 회칙 개정했던 외에 여러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다르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그 다음에 결정했던 사항,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면에서는 두 번째로, 회원 관리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166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중에서 몇몇 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국 장례 지도사 협회 회장으로 보시는 이보은 씨라고 하는 분이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연구원의 평생회원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평생회원이라는 얘기는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시되, 가능한 대로는 후원금을 이렇게 참 거액을 저희한테 헌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회원으로 추대를 했고, 겸해서 명예이사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직 이사장님이었던 우리 이태수 이사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오늘 참석을 좀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못 오셨는데, 건강이 좀 좋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래서 이태수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우리 연구원의 명예이사장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이사회 때에 선발을 하고 선정을 해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시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인은 전용복 강삼석 두 회원을 추대를 했고, 그 다음에 단체 표창으로 우리 연구원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님께서 이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요 문제도 참석을 도의회 활동 연말이 되다 보니까 뭐 중복이 되고 이러셔서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조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어쨌든 참 그래도 개인과 단체에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가 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표창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가입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수고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약소하지만은 표창장에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해서 네 분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와 정회원, 그 다음에 주회원 명단은 별도로 여러분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조로 하시고, 지금 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가능한 대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회의록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이해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보고, 나중에라도 가서 보시기에 아마 용이하실 것입니다. 다가 좀 무심하면
그래서 매월 첫째 금요일하고 둘째 금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월별로 모임 그분들을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지는 16분이었는데 금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아까 21명이라는 것은 내년도 그걸 포함시킬 거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6분 가운데 196명이 참석을 하셨더랬고 그다음에 정회원으로 63명이었는데 136명 그 다음에 준회원은 87명인데 그 다음 참석했던 분이 35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탈 보니까 전체 우리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166명입니다.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 회의 때마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하신 분들을 토탈해 보니까 36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는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367명의 우리 회원 되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같이 연구원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렇게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시니어 TV 방송을 작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게 금년 1월 달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방송된 것인데 금년 1월 17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방송이 됐죠. 우리 채널이 257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방송의 시니어 그 방송의 연구원에 대한 홍보 겸해서 외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유튜브로 링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실버신문입니다. 경기실버신문은 경기도의 실버신문으로는 제가 보니까요 각 경로당에 경기도내 경로당에 그 실버신문이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1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실버신문에다가 매월 2번에 걸쳐서 제가 기고문을 내고 있습니다. 외장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기고문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 6일부터 금년 11월 27일 지난주까지 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아마 제가 기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 그 실버신문의 대표 기자가 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 이분이 또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구리시에 가서 제가 한 2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외장에 대한 강의를 가서 할 때에 구리시장하고 구리시의 그 노인대학 학장님하고 오셔가지고 그 학장 출신이 보니까 학장 하시는 분이 또 장군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조종사를 근무했다는 걸 아시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참 좋은 시간을 가졌더랬는데 이렇게 해서 실버신문의 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원이 홍보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저는 나름대로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문제는 참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2024년에 새롭게 그 일꾼들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연구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일꾼들로 저번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를 살려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 해 동안 더 먼저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내년에는 뭐 캔슬하더라도 금년까지는 1년을 연장해서 1년 연장한 게 26만 4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26만 4,800원에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카페나 홈페이지는
아무리 만들어 놔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따라요.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무엇을 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시고 활용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는 지금 우리 사무관사께서 열심히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구 교육 분야입니다. 도대체 월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연구위원회 편성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만 하면 뭐겠느냐, 그것을 지역사회나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께서 이 연구 교육 분야를 담당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일당 정기 세미나가 매월 둘째 금요일 날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장소에서 매월 이렇게 해왔는데, 이 시설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이건 부천 시민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필요로 하실 때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갔어요. 그 이전에는 복사품 문화센터라고 저쪽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시니어까지만 달아요. 근데 시니어를 거기서 얘기하기를 65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사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 자치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또 공동시설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때 좀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이게 하나의 수건입니다. 예, 수건 사업의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부천시민학습 30대용을 매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돼. 이거 쓰려고 그러면. 왜? 신청 단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걸 또 그것도 우선순위겠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그거를 저거 하려고 우리 참 사무관사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매월 둘째 금요일 날 정기적인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연구위원들이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연구위원들이 그냥 모여서 한번 연구된 거 발표도 하고 나누자. 근데 내용을 들을 때 삼자가 들어놓고 제가 들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 강좌로다가 돌려가지고 지금까지 공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시간은 초빙 강사는 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9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90분의 시간을 드려서 좀 가지고 계신 거 좀 우리에게다 쏟아부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90분을 드리고 있고, 자체 강사는 이제 60분을 저희들이 서로 배려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제가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나고, 왜 그러느냐,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드라마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어느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나이 관계없고 성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그 삶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삶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에게 저희 재정이 없습니다. 우리 재정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회비로 운영하거든요. 회비로 운영하는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사비를 좀 넉넉히 못 드려요. 참 아쉬워요. 제가 다른 데서 그래도 제가 받아보니까 어느 데를 가니까 제가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강사 1시간 강의했는데, 참 그래서 야, 나는 우리 연구원에서 강사분들에게 이걸 못 드리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초빙 강사는 그래도 저희들 성의껏 그래도 한 20만 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 강사는 뭐 자체 강사라 해서 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체 강사라고 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저 한 번 하실 때 5만 원씩 그저 고마비 정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이렇게 모셔서 우리가 연구 강의를 듣고 서로 나누곤 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빙에서 와서 하시는 강사나 자체 강사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강의들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했던 것이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이범수 교수라고 우리가 지금교육협회 협회장에서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현직 교수님이신데 이범수 교수님은 이분을 두 분이나 모셨더랬죠. 작년에도 모셔고 금년에도 모셨고 그 다음에 연초기 되면 제가 강의를 했더랬고 이어서 2월 달에 김호준 교수, 3월 달에 장정희 박사, 그 다음에 4월 달에 강원남 박사,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5월 달에 우리 정기적으로 야유회를 나가죠. 어떻게 하면 침욕을 공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석하셨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1년에 2번 봄, 가을로 야유회를 나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참 너무 제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땐 양수리 무슨 성이죠 거기가? 예, 그 물머리. 예, 아니 또 드물어가지 역인데 거기서 직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산책을 하면서 그 식당까지 갈 때 그 아주 운치가 있었어요. 그 왜 나무다리고 그게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흘러가는 한강물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단풍 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현재가 나들목이가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상당히 전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걸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좋은 장소를 택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축의 나들이를 택일을 해가지고 그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11월 달 강의를 했는데 라재근 교수라고 이 양반은 아주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나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김홍라 박사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며칠 날 결정됐죠? 5월달? 5월달. 예, 5월달에 이 양반이 동아 알루미늄 공장을 하세요. 인천에서.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하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가끔 제 만나는데 내일모레도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아 알루미늄 공장을 만들면서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나오는데 이익금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각 당 그 비용으로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양심의 가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각 당이라는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는 알거든요. 거기는 자원봉사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삶과 죽음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그걸 해서 하면서 그분이 한 10년 전 될까요? 한 1년에 1억씩 내놓는다고요. 사무실에 1억씩을 사무실에 운영비를 내놓는다고요. 저 같으면 참 저도 1억씩 내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래서 이 라재근 교수님 저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아주 침착하게 잘 하시는 거 여러분들 같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이렇게 12달을 이렇게 나름대로 각각의 여기 하신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봉사의 성신이에요. 무슨 그 강사수당, 강사비 밖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왜 안 넘어가? 이게 이제 1월 달에 제가 했던 겁니다. 이제 왼쪽에 게 이제 이범수 교수께서 한 것이고, 밑에 거는 제가 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1월 달에 한 것이라서 제가 그냥 하나 비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서 이게 연구 담당에서 웰다잉 프로젝트입니다. 웰다잉 헬퍼 프로젝트. 한번 같이 해보시죠. 뭐. 웰다잉 프로젝트. 아니, 헬퍼 프로젝트. 무슨 말인가 하니 다시 말씀드려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 폭이 넓고 너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그 웰다잉의 활동을 통해서 헬퍼한다? 이건 좀처럼 전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을 새벽마다 돌면서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헬퍼로서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하게도 재작년에 그 이전부터 노력을 했으나 재작년에 이게 연말에 이게 승인돼 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 작년에 1기를 배출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2기, 3기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이 2기 상조를 들어와서 여기 하신 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거든요. 너무 고맙고. 왜 그러냐니 참석하셔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나누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고대 박사로 과정을 하신 분, 무슨 어느 학교에서 뭐 학생들 가르칠 교수님, 뭐 너무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특별히 이번 3기생은 아주 그냥 너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내가 감사를 드리는데 이 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승인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뭐 한기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참 또 쟁쟁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웰다잉 헬퍼로서의 활동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같이 논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그 웰다잉 헬퍼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목이 1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과목에 각각 개강식을 통해서 노인학, 영성심리학, 상담치료학 이렇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분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강사가 이게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강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사람도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연구 강의를 2번, 3번 했어요. 그래서 연구 강의를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유경태 교수님, 전영복 교수님, 금희연 교수님, 정수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강의안을 만드시고 그리고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교재도 다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다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학생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6과목을 그 다음에 6번 13개 과목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분은 이분은 언제나 우리 강사님들께서 필요로 하다면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에서 이렇게 전부 13사람이지 세 과목이지만은 사람은 11명이죠. 네, 그래서 각각의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어느 분이라도 같이 활동을 하실 분은 참여하셔서 강사로 활동하는 제가 지금 여기 3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3과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웰다잉 헬퍼 2기, 3기를 지난 1년 동안 각각 운영을 할 때에 웰다잉 교육 대상은 누구냐? 희망자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 끝나면서 내년도 3월 달에 할 걸 벌써부터 몇 분이 전화가 옵니다. 언제 시작하냐고 할 거냐고 이렇게 제가 문의 전화를 여러분들에게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알고 전화 왔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대개 여기서 마치신 분들 또 관계하신 분들 저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요거 전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요거 내년도 계획이 전단이 내년도에 나오는데 그래서 전단을 나눠드리게 되면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접수 기한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고 접수 방법이라든가 교육 장소는 여기에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 기간이 4월달과 9월달에 금년에 했다는 거. 제출 서류. 그 다음에 교육은 교육비가 부담을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있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사례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10만 원씩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제가 볼 때 뭐 30만 원, 어떤 데는 40만 원 이 과정 정도면 이런 자격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을
참가비를 내지만은 50% 5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5만 원은 우리 연구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2기 해서 190만 원씩 90만 원씩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18분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해서 90만 원씩 사실 우리 형편에서는 그거 나가는 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회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정을 아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입금 계좌는 이렇고 문의사항은 이렇고 주부의 계좌도 있고 특전은 특별히 웰다이 헬퍼 자격증 소지자가 출강을 할 때는 만약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될 때는 우리 연구원에서 마이를 못 드려요. 거마비라도 버스비라도 될까 해서 약간의 그저 사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카페나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웰다이 헬퍼 2기, 3기의 강사 편성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강사가 보충되지 않은 한, 강사가 다시 보충되지 않은 한 이분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거 공인된 나름대로 직업 능력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이렇게 승인된 거기 때문에 이 과목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계속 수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부 강사도 있고 우리 자체 강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아주 이세광 또는 이종식 이런 분들은 아주 참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강의를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우리 연구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 특별히 저 이세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깔끔해요. 호스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참 아주 고마웠다고요. 그리고 뭐 지승원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 다 아주 뭐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도 거듭 말씀드려 부탁드립니다.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사로. 그 다음에 수료 및 자격증 수여자입니다. 여기서 2기에 들어오셨던 분이 말씀드린 대로 17분, 그 다음에 3기에 들어왔던 분이 14분,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따신 분이 16분, 그 다음에 12분, 그래서 28분이, 그래서 1기가 9분, 그래서 총 몇 분이 되죠? 그러니까 37분이 되죠? 37분이 지금 웰다이 헬퍼라고 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웰다이 헬퍼라고 하는 자격증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없어요. 다른 어느 기관에서 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회계 분야인데 여기는 지금 김복순 이사님하고 김병선 이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없는 재정을 갖다가 살림을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겼는데 이 다른 분들은 뭐 그렇지만은 뭐 다른 분들도 수고 많았지만 겸해서 우리 저희 재정 담당하셨던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연교 담당이라든가 뭐 여기 담당 분야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다 같이 해서 박수 받으신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회계 총 수입원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수입된 것이 859만 1,920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그렇고 지출이 그 다음에 보면 동일하게 감사한 것은 새마을 금고에다가 적립한 것이 100만, 작년에 300만원, 금년에 150만원, 450만원을 적립했어요. 그건 지금 비용으로 다 나가긴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고 2월금이 315만 3,260원. 이거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통장에.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셔서 어들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개인별로 수납 현황을 보면 이사회비 수납 현황은 대표이사는 저는 한 달에 한 분기에 50만 원씩 해서 1년에 200만 원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은 월 10,000원씩 해서 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님은
월 10,000원씩 했는데 여기에 총 16분이 16분 100%다 참여를 해주셨죠. 이렇게 해서 이사 회비들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정회원 회비는 마찬가지로 월 5,000원입니다. 월 5,000원. 그냥 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단돈 1,000원이는 뭐 그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물질 가는 거네 마음도 간다고. 그래서 5,000원씩 그냥 해서 했는데 63명 중에서 20명이 20명이 참 회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게 아까 얼마예요? 85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예산대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의 단위는 1,000원입니다. 예산의 단위는 1,000원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요거 구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원래 계획에 752만 원이거든요. 근데 551만 5천 원, 73%가 수입이 됐어요. 회비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보면 여기 지금 회비 외에 들어간 것이 114만 3,788원. 그 다음에 지출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비건하게가 명시하는데 평생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을 후원해 주셨고, 후원 및 찬조금으로 금의원, 김달수, 김정태, 김현근, 서혜자, 송계순, 이보은, 이은춘 이런 분들께서 회비 외에 참 찬조를 하시거나 후원을 해주셔서 말씀드려도 800여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 150만 원, 차기요금 315만 원.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2월 및 적립금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559만 7,443만 원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수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걔들이 이렇게 살림해가지고 이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에서 친교 봉사 분야입니다. 너무 급하게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묻지 말자. 왜 그러지? 잠깐 말을 해. 여기다. 친교 봉사 분야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원들 간에 서로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인생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친교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수고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봉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적이 되겠을까 해서 봉사의 활동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같이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쫓기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소중한 사람들 모임에다가 그래도 연말이 되어가지고 일부를 좀 가서 우리가 후원금으로 찬조금으로 우리가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못했는데 혹시라도 금년이 가기 전에 저희는 작년에 뭐 많이 못했어요. 작년에도 그냥 한 것이 그냥 20만 원 전달했는데 단돈 20만 원이라도 지휘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이런 단체 가서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하시면은 연말이 됐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진행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 활동 보고, 이거 무슨 말이, 봉사 분야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하는 것들이 이런 분야는 사실상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사실 다시 말씀드려서 봉사 활동했다고 실적을 제가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보고받은 센터에서는 저에게 송겐순이라는 사람이 2023년도 한 100시간 봉사활동했어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서를 뜯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가서라도 제가 저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얘기해 주게 되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타고라고 하는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아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기록에 남게 되고, 제가 세무서에서 무수 세무 저거 뭐야 저거 뭐죠? 갑자기 회비 저거 낸 거 아주 예 그거 냈다고 무슨 그게 떠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받을 때 상당히 그래 뭐 내가 그래 뭐 잘못된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분명하게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는 많은 분들을 다 못해드리고 13분에게 대해서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게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하기로는 그 센터장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예요. 그게 봉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강변을 하죠. 그럼 이게 봉사가 뭐냐? 이렇게 내가 센터장하고 논의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정기 세미나에 혹은 각가지 동아리 활동할 때 우리가 동아리가 몇 급방을 한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사 탐방에 대한 건 사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봉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봉사 활동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WB 웰다잉 플러스 알강불이라 가지고 이거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뭐 일전 한 푼 이렇게 수고비를 드리는 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회 이런 거 할 때에 오늘도 보셔서 제가 몇몇 분을 갖다가 1시 반까지 오십시오. 1시 반까지 와서 좀 봉사 좀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1시 반까지 오셔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어떻게 보답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 활동하신 걸로라도 기록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봉사 활동 일지를 저기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관사님께서 그것도 사인 받으라고. 그게 그래요. 그냥 그전에는 이름 쓰고 활동하고 쭉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때그때 해야 돼. 그때. 그래서 사인을 그때그때 받아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 받기도 어렵고 힘들어. 네.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하여튼 우리가 오늘 정기 세미나가 어떤 때 이때 때는 뭐예요? 회원 관리 접수자 한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회계하신 분, 그 다음에 영상 제작하는, 회계는 이건 늘상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뭐 누가 돈 내면 또 뭐 회비 내면 그거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회계, 그 다음에 영상 제작 이렇게 앉아서 우리 여기 지금 수고하시는 강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뭐 그냥 뭐 이름 붙여서 표창을 하나 드립니다만 어쨌든 이 강 목사님 같은 경우 사실 목회도 어려워요. 근데 매월 둘째 금요일은 아주 딱 제쳐놨어요. 여기다. 그 여기 와서 자기가 차 가져와서 카풀 해가지고 전부 싣고 와서 오늘 다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봉사하시고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그러면 자체 강사와 소개자 이렇게 해서 5분을 갖다가 봉사 활동하시는 것으로 활동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아리 활동 현황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가지로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면 기록을 보니까 많은 분이 참석하셨어요. 예. 매주 모여서 그저 한 뭐 어떤 때는 7명, 8명, 어떤 때는 4명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723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 탐방에 말씀드린 동아리 자치 활동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회장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산악 대장님도 계시고 그래.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디죠? 어제 같은 데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 같은 때도 아주 그 서울에 덕수궁 앞에 가서 그 교대식 파는 거 봤지?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중앙청 앞에, 중앙청역 어디야? 그 앞에 가서 그 새로 만든 그것도 봤지? 그 다음에 역사 탐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사 탐방 대장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너무 많이 알아. 네, 산골짝도 알고 바위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식당이 어딘지 알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나도 지루해요.
밥 먹으려는데 거기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역사 탐방도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오시면 좋습니다. 누구나 예, 어느 분이나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WB도 마찬가지죠. 이따가 제가 2부 순서에서 발표 좀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잘하고 못하는 것 같지 않으시죠? 잘하고 못하는 건 뭐 우리 프로도 아마추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운 거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다 잠깐 갖다 놨잖아요. 악기들 갖다 놨는데 이따가 이제 2부 순서에서 지금 저쪽 교실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짐들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WB라고 해서 또 저희 방에다 써놨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디딤돌 모임도 있고 동아리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시간 나시는 대로 누가 뭐 가자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필요하신 건 느끼시면 나도 좀 가서 배워보자. 제가 요즘 말이죠 도레미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좀 음악에 아주 소질이 없어요. 근데 이따 한번 보세요.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료시켜서 했으니까 다 보셔서 압니다만은 예, 그렇게 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악기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악기가 뭐 일일이 사고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15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내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돈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유포님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운영보고회의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분야별로의 활동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 이면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면 같이 하시는 의미에서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예. 동아리 활동이 재밌어요. 그래서 서로 다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거기가 누가에서 제가 한마디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악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몸만 오시면은 예. 뭐 훌륭한 선생님도 있고 악기도 있고 오면 다 시간이 가면 하게끔 돼 있어요. 악기도 많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저 WBE는 뭐의 약자냐면요. 웰다잉, 브라스, 엔셈블, 앙상블. 웰다잉의 브라스 앙상블이에요. 뭐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은 악기도 다 있어요. 지금 뭐 없는 악기가 없어. 많이 있어. 이성환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악기를 수고하시는지 악기를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좀. 일어나세요. 뭐 박수 좀 한번 받으라고요. 여러분이 제 이종수 선생님이신데 음악과를 나오셨고요. 대학에서 그리고 또 사회활동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연주도 그렇고 지휘도 그렇고 뭐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거는 송 원장님 말씀대로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 브라스계에는 음악계에서도 그렇지만 브라스계에는 대한민국에서 1인자라고 해도 절대 뭐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경찰 악대를 45인조를 가봤는데 누가 오라 해서 경찰 악대로 경무회 소속으로 다 이제 예편에서 은퇴하신 노인들이더라고요. 거기도 다 65세 이상 45명이 답심리에서 연습하라는데 제가 가봤는데 제가 이제 해병군악대 동기생이 저를 추천해서 한번 와보시라 해서 그 지휘자가 경찰악대 경리로 예편하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분을 참 소개해서 감사드리는데 들어보니까 45명인데 홀이 작아요. 꽉 차는데 소리가 너무 웅장하게 잘 나는데 소리가 엉망이에요. 진짜 거기는 전부 가요만 하더라고. 가요, 니나노, 뽕짝. 이 가요는 저는 좀 우습게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클래식 음악 지난번에 그 감상을 하셨잖아요. 순수 음악 클래식이 진짜 음악이에요. 저는 클래식만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지휘자가 좋은 악보 좀 쉬운 걸로 좀 많이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5곡을 지금 챙겨놨어요. 전부 다 풀피스, 모든 악기가 다 있는 풀피스를 찾아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갖다 드리려니까 점심 대접을 깍듯하게 놀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분들이 이제 모르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두 번 가서 지휘를 해주면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반하면은 모시려고 하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안 가면 저한테 달린 거니까.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여기 악기들을 많으니까 오세요. 오시면 내가 음악을 얼마든지. 근데 너무 못하셔. 좋은 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만하세요. 찬성만 하는데 그것도 아주 너무 못하십니다. 곳곳이 끝내. 진짜 너무 못해. 이제 분발해야 돼, 분발. 예. 아니, 다 오세요,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활동하는 거 나름대로 사진으로 이렇게 한 건데 역사 탐방 활동 이렇게 한다. AWB 이렇게 활동한다. 가을 나들이 이렇게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부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활동을 아쉽게도 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종전에는 이름 한 사람 쓰잖아요. 그럼 월별 날짜별로 해가지고 한 군데다 다 해요. 또 한 사람 하면 이렇게 하면 사인하기가 쉬워. 본인이 서명하기가 쉬워. 본인이 서명하면 안 돼 또. 쉬운데 요게 제도가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행팀에 가서 사인 받기도 그렇고 또 여기 가서 사인 받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을 그냥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시니어 학과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시너지라고 그런 효과뿐이 없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6분이 지금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상할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데 금년에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작년엔가 언제 했을 때 우리가 또 단체상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관사님께서도 시장님 상을 받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활동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23년도 정기 나들이 봄 나들이 같은 거 그다음에 가을 나들이 같은 거 각각 23명 24명 참석을 했더랬죠.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고 재미있었다 혹은 뭐 나름대로 평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대외협력 분야인데 이 분야는 이제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이거 뭐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아이고. 오케이. 네, 대협력분은 이제 그분께서 애를 써주셨는데 지역 내 기관 단체 월간 교육 캠페인 협조를 이것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편성을 했어요. 이분들께서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연구원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태수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전인구 사무총장님을 간사로 김연근, 배경원, 유용 이렇게 해서 5분이 위임을 해드렸으나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웰당 문화 강좌 지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구리시지에 가서 제가 요거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년도에 웰당을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언급을 하길래 하여튼 뭐 알아서 하라면서 내가 우리 데이터를 좀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드렸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또 요청이 되면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의 제가 추천을 해서 가셔서 강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대표 기자인 장상욱 기자가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경기도에 시군이 몇 개입니까? 한 30개 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지회가 다 있거든요. 한 군에 대개 부천만 해도 3개가 있잖아요. 지회가. 대한노인의 지회가 3개가 있는데 각 지회에서 만약에 이게 제가 기고문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여기 특별히 대포는 저기 김권 장로님께서는 제가 그 기고문을 거의 다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고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좀 아시게도 되고 저 개인적인 것도 좀 알게도 되고 그래서 섭외가 들어오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세 가지로 제가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 가지를 세 군데다가,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군데다가 내년도에 우리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를 좀 더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활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9월 4일 날 대한민국 부선지 세개 지회가 있는데 세 개 지회에다가 지회장들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4년도에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만약에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 단체가 이런 존재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 다음에 9월 11일 날은 노인복지관 외에 또 그 다음에 9월 12일 날은 자원봉사센터에 산하 동아리가 한 3박 한 70개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그래서 이런 단체에 가서 우리가 웰다잉보다 다시 말해서 잘 죽자. 잘 죽는 것도 준비해야 돼. 준비 안 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거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협조하자고. 그래서 공문을 내드리긴 했으나 아직까지 뭐 과연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협력 관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야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꼭 활동하실 때에 우리 연구원에 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 의자 하나 더 가다가 앉아. 더 앉아.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담당 이사님을 또는 나름대로 그 위원을 편성을 해서 하시니까 편성된 그분들은 좀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고 어느 한 분도 차등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주 너무나 다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누구나 다 협조해 주시면 또 같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연명서라고 부르합니다. 사전연명서량서는 이건 등록기관에 교육이 이수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4분이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4분이 해당이 돼요.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걸 갱신을 안 해가지고 그만 자격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이걸 금융강덕원이요. 금융강덕원 이렇게 써요. 거기에 내가 저 이치하고 할 때 쓰는 거. 아유. 그게 갱신이 돼야 돼. 그게 갱신이 안 되면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어느 생각이 안 나. 공인인증서가 그것이 1년이잖아요. 또 유효기간이. 그래서 매년 바꿔야 돼. 바꾸지 않으면 상담사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이 4분이에요. 남아있는 분이. 예. 그래서 사전연명에서 작성, 교육, 지원 이런 걸 하는 건데 12월 1일 현재, 지난 1일 현재로 등록기관명, 그 다음에 활동하는 사람 상담사, 그 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그 다음에 각당 복지재단에 각각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분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일 양반은 아주 날마다 출퇴근하셨으니까 정명숙 목사님이신데 이 양반도 여 목사님이신데 광명지사 가셔서 1166명을 하셨어요. 매일 가서 하셔요. 그러면 한 달에 보니까 많이 할 때는 한 200명씩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할 때는. 그래서 1166명에 또 각당 복지단에 속한 저하고 우리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 금연 상담님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1차 교육할 때 120명 교육했고 2차 교육 98명을 했고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6분.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지역 내에서 우리 두 분께서 활동하신 것 외에는 다른 분들은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각각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요청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 소사지회에서 교육했던 것 참고로 이렇게 제가 교육했던 것을 상담해서 작성해드렸던 분들을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감사보고입니다. 이거 시간이 쫓기네. 자, 감사를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신 우리 감사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저희한테 감사를 해주셨는지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지적도 잘 해주시고 해서 일일이 다 읽진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 성과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게 자기가 보았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장려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또 가셔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아유, 사정이 저 표창을 가져가셨으면 보면 되네. 그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가시는 분께서도 참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 결과가 대부분이 그냥 또 모범적인 것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결산 결과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고, 우리 백영원 이사님께서 특별히 여기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위촉위원을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 분이거든요. 위촉한 자문위원이. 그런데 이 활동이 좀 더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가 그걸 만들 때에 제호하고 그 다음에 부천연락이 이것을 좀 더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칙 개정안입니다. 이건 일일이 제가 설명 못 드리겠어요. 지난 그 이사회 때 말씀드린 대로 회칙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현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안달한 친 부분이 요게 이제 개정되거나 보완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서 그 다음에 큰 게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사진으로 운영위원을 정말 했었어요. 종전에는 이사진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 이사는 못 돼서 근데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 줄 그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새롭게 개정되는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요건 뭐 기구를 개편한 건 아니에요. 기구를 개편한 건 아니고 거기 인적사항 위원들만 정회원 되시는 분들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운영위원 편성을 대표 경임을 쓰고 명예이사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수, 이보은 두 분이고 사무총장으로서는 전윤규 이사님이시고 사무차장을 듣자. 그래서 사무차장으로 우리 김국환 장로님을 가입하신 그 분을 사무차장으로, 그 다음에 이사장으로는 방금 그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요양보호사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데 유병태 이사장으로 부이사장님은 김현근 이사님 그대로, 그 다음에 이사진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 글씨를 쓴 서혜자, 표목도, 김국환, 장종주 이상 네 분은 추가로 이사진으로 이렇게 같이 하자. 그리고 감사로는 우리 원재환 목사님이 좀 감사를 백영원 이사님하고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직무위원을 제 계획관리역에는 유용희, 표복득, 박인숙을 좀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은 엄달권 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국환, 이종식, 조선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연구교육은 배신정, 그 다음에 이형 두 분을 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친교봉사는 최흥명, 장종주, 신영찬 이분들, 그 다음에 재정은
서혜자, 양충준 이분들. 이렇게 해서 이 파란 글씨로 된 분들은 3기 혹은 2기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가입을 하셔서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이렇게 지난번에 이사회 모임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이건 인준을 받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쉬운 것은 2기, 3기 자격자 수료증을 드렸는데 같이 하지 못하는 분 계세요. 좀 안타깝거든요. 그분들께서는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려고 하면 우선 가입원서가 써서 내주셔야 본인의 뜻이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024년도 회비입니다. 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함이 없어요. 다만 변함이 있다고 하면 이사장의 연회비를 아까는 얼마나 그랬죠? 120만 원인데 이걸 100만 원으로 20만 원을 줄여서 그래서 분기에 25만 원씩만 하는 걸로 지난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부를 좀 물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 나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려서 연교 분야에서 좀 수고 좀 하십시오 하고 편성을 했는데 본인이 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같이 하시기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밥기를 가면히 하세요. 예. 아니신 분. 아니신 분들 손 내리세요. 그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지금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만장의 줄 그냥 두들기겠습니다. 가만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연회비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건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금요일은 운영회의예요. 근데 내년에 그렇게 안 합니다. 내년에는 매월 첫째 금요일 날 사무실에서 모이는 것은 위원장만 오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1월 19일 날 두 번째 금요일이 공사를 한답니다. 여기. 그래서 날짜가 12일이었었는데 19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9일 날 1강좌가 끝난 다음에 2강좌에는 운영회의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워크숍을 할 겁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각각 그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서로가 좀 분명하게 좀 해서 2024년은 좀 도약을 해야 되겠다. 좀 더 한 단계 연구원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라고는 함으로써 운영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매월 첫째 금요일 날 사무실에 모여서 제 사무실에 모여서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했더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요게 연회 두 번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그 다음에 자유특강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초빙 강사 그 다음에 헬퍼 과정이 운영됩니다. 헬퍼 과정이 그리고 초빙 강사 요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좋아요. 지난해도 보니까 저기 그 용인에서 오셨던 그 대표이사님 그 저라면 얼른 생각해. 예? 원주희 목사님. 원주희 그분을 모신 것도 얼마나 참 우리 홍 목사님이 저 추천하셨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활동을 하시면서 이 사람 우리 연구원에서 강의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천해 주시면 여기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분들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들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월단의 헬퍼가 5기가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져 있어요.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을 나들이가 있고 2013년 특강을 마지막으로 총회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디딤돌 모임을 해보니까 어느 분이나 나름대로 경력이 있으시고 학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너무 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특강 시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외당, 다만 그건 이제 아쉽다는 건 뭐냐, 외당에 접목을 시켜달라. 외당에 접목을 시켜달라. 그래서 자유특강을 하시는 거고, 헬퍼와 운영과정 4교육이 한다는 거, 초빙 강사, 자체 강사, 운영회의사항, 자유특강 이렇게 해서 총 19번에 걸쳐서 모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초빙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이 양반이 오셔서 상속에 대해서 아주 변호사인데 이 양반이. 예. 그 다음에 외당 헬퍼 자격증 소지자 누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받으신 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주제를 선정하셔가지고 연구 강의를 하시라고요. 연구 강의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연구 강의가 끝나면 이 과목이 아까 있었잖아요. 몇 과목이죠? 13과목을 그 과목 중에서 선정을 해서 내가 이 과목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실 때는 헬퍼의 강사로서 같이 하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사학기획 예산, 요거는 그냥 지출 예산만 아까 만들었던 1042만 3천 그거에 대한 이게 분야별로에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별지로 여기 나눠드렸죠? 여러분들 별지로 이렇게 넣어드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회의록에다가 작업하기 전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오려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연구 교육 분야에 얼마나 예산 잡혔다고요? 290만 원. 각 분야별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그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해보시라는 거죠. 대협력. 그래서 총 42만 3천 원이 예산이 지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신안건 혹시라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한 것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든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하여튼 언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다가 신안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회의록을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회의사항을 전부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록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보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천 외당 문화연구원 회칙, 그 다음에 헬퍼 과정 회칙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 요거 제가 쓰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알아야 서로 여기가 소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보 시대라가 개인적인 개인 정보 사항이 유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명단을 실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주지만 않고 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정보가 새어나가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하는데 혹시라도 저거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만은 명단을 제가 여기다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린 목적은 자기가 데려온 분 있잖아요. 자기가 가입시켜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좀 책임지고 끝까지 좀 매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모셔다놓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누구도 그걸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사무총장이 다 할 수도 없고 사무관사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래서 명단을 거다 올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회의록 채택을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채택에 예. 동의 있습니다. 가 있습니까? 재창 있습니까? 예. 예. 재청 여러분이 해주시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확실하게 누가 한 번 딱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회의사항,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전부 받는 것으로 가문 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회의를 채택하고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1월 5일 날 사무실에서 신년 하렘이 시무식을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악수 한번 하고, 예, 1월 5일 날.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째 주 금요일 날, 그런데 여기 19일 바뀌었다 그랬죠? 아까. 이건 못 고쳤는데, 19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여기 공사 때문에. 그래서 19일 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024년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4기생이 모집된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전단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신년 할애식 때 한번 나눠드린다는 거. 이상으로 모든 회의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 말씀 박수로 나오는데 저는 2024년 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과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부 순서는 저 큰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좌석이 불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